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주에는 뭘 할 거냐면은 그래프 이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 5번 중에서 이제 존슨 바우의 Discrete Mathematics를 이제 기본으로 할 거고요. 여기 이제 카피라고 돼 있는 것들은 제가 원본이 아니라 제가 중요 부분을 하이라이트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추가됐습니다. 그걸 다운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미리 홈페이지 있는 김에 미리 좀 더 얘기를 하면 그래프 이론에 관련된 그 유명한 레츠고님의 블로그에 설명이 잘 되어 있길래 뭐 shortest path problem 같은 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나중에 할 겁니다. 그다음에 뭐 벨만 포드, 그다음에 플로이드 와셜 이거는 책에 없고요.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건 얘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개를 해야 될 때가 있다. 뭐 일단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언탱글이라고 해서 플래너 그래프 즉 K5나 K33를 포함하지 않는 거랑 동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드린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sensitivity conjecture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이제 되게 한 50년 정도 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그 난제가 선형대수하고 그래프 이론을 약간만 사용해 갖고 대단히 쉽게 풀렸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아티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세이지로 잘 구현해 놓은 게 있길래 요거 링크에 첨부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운을 받으시면 이 책인데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요. 노란색으로 안 한 이유가 원래 이제 이건 제 책이 아니라 저도 이제 중고책을 사서 스캔한 거다 보니까 원래 조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위에 덮어 씌운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연습 문제도 제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뭐 풀어보실 분들은 풀어보셔도 좋고요.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요건 이제 여기서 내리고요. 자, 화면을 전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패드로 가서 자, 8장을 먼저 볼 건데요. 장을 먼저 보시면 Graph Theory. 자, 그 중에서도 일단 먼저 8.1 Introduction. 그래서 definition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래프의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뭐 괜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일단 definition 8.1.1을 보도록 하면요. 자, 먼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vertex set v하고 edge set e가 다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뭐 피터슨 그래프라는 걸 제가 미리 좀 소개를 할 건데 약간 오각별 비슷하게 생긴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정오각형을 그리고요. 되게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꼭지점들 여기다 안에 작은 걸 하나 더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긋고 그 다음에 이 별하고 정오각형하고 꼭 정오각형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꼭지점이 몇 개냐면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만 꼭지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그래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터슨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래프 이론에서 이제 사실 하다 보면은 뭐 직관적인 것도 있고 비직관적인 것도 있고 그래도 비교적 다 직관적인 편이지만 근데 어떤 명제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피터슨 그래프가 상당히 많은 반례들을 줘요. 그래서 안 되는 명제에 대해서 피터슨 그래프에서조차 안 되면 이제 논할 가치가 없고 피터슨 그래프가 일단 되면 혹시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제너럴라이즈해서 충분히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그냥 뭐 무조건 보고 지나가는 example이고요. 제가 꼭지점이 10개라고 말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한 예를 들어 이런 점 이런 점은 그러니까 엣지하고 엣지가 만나긴 했지만 얘네는 이제 꼭지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은 제가 지정한 꼭지점하고 이제 그 엣지끼리 서로 크로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vertex가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vertex가 아니고요. 네, 빨간 것만 vertex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수학적으로 엄밀히 쓸 수 있는데 그냥 vertex set과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셋이 있다. 그냥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그래프에는 다시 두 종류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냐면 directed graph하고 undirected graph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directed graph의 경우를 이제 digraph라고 줄이기도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대수학에서 나오는 케일리 다이그래프 같은 것들도 있기는 하고요. 나중에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같은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익스트라 같은 거를 푼다든지 뭐 플로우 뭐 맥스 플로우 뭐 민컷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별 얘기 없으면 항상 언디렉티드가 기본이고요. 이제 디렉티드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디렉티드고 차이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디렉티드도 그냥 오각형 하나 그려보면 차이를 말씀드리게요. 언디렉티드는 방향성이 없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아니면은 제가 기본적으로는 꼭지점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방향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반대로 돌 수도 있고 얘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웨이티드 그래프라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웨이티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이제 디렉티드든 언디렉티드든 여기 이제 웨이트가 있어서 뭐 일로는 2, 여기는 3, 뭐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도 주어지겠죠. 근데 이제 1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1인 거를 그냥 unweighted죠. 이게 기본입니다. unweighted가. 이게 기본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순서가 디렉티드 그래프하고 언디렉티드 그래프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냥 오더드 페어냐 아니면은 페어가 있을 때 오더드 페어냐 순서쌍이냐 아니면 순서가 없는 순서쌍이냐 언오더드 페어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가 인시던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벌텍스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어떤 벌텍스가 세 개가 있는데 얘네는 연결돼 있고 여기는 이제 나머지는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여기를 U하고 W라고 요 2라 그러면 U and W are incid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on 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르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 엣지 E가 U하고 V에 associated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incident라고 합니다. 이건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웃에 있을 때 이런 두 vertex를 adjacent하다고 말하고요. 서로 이웃에 있다. 그 다음에 adjacent vertex까지 얘기했고 그래서 그래프를 얘기할 때 그래프 G는 항상 vertex set하고 edge set을 명시함으로써 결정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겨 몇을 보시냐면 8.1.4 같은 걸 예를 들면 보면 제가 밑줄은 안 쳐놓긴 했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 잘못 그렸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는 디렉티드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있고 이쪽 있고 이쪽 있고 이쪽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끝에다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가운데다 그려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V1, V2, V3, 4, 5 3, 4, 5 여기 6겠죠 아마 V6 이렇게 있는데 엣지가 뭐 E1,
여기가 뭐 E2, E3, 그 다음에 E4가 여기 E4, E5, E6, E7 뭐 이런 좀 정신없게 그려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디렉티드 그래프가 있는데 보시면 패럴렐 엣지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디렉션은 서로 다르지만 V1하고 V2 이런 걸 이제 서로 패럴렐 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개 인시던트한 이제 벌텍스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루프. 그래서 E7 같은 게 예를 들면 루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olated vertex. 아무것도 연결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그림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강제로 뭐 V7 같은 걸 새로 만들었는데 얘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이런 거는 isolate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심플 그래프가 나왔어요. 심플이라고 함은 그러니까 단순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얘는 이제 루프도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럴렐 엣지도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vertex 한마디로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vertex에 이제 만약에 디렉티드면은 오더드 페어 뭐 디렉티드는 아니든 오더드 그냥 페어 예. 오더드든 언오더드든 그냥 셋을 언오더드로 보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사실은 바로 엣지가 결판이 나는 거죠. 딱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패럴렐 엣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얘네 둘은 무조건 달라야 되고요. 루프가 없어야 되니까 뭐 그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웨이티드 그래프가 이제 뒤에서 나왔었네요.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웨이트라는 얘기 했고 패스의 랭스는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직관적인 얘기라 그냥 제가 따로 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traveling TSP 줄여가지고 traveling salesperson이라고도 쓰고 이거 아무래도 젠더 문제 때문에 salesperson 사실 사람들이 salesman이라고 더 많이 해요. salesman problem. 자, 그냥 저도 이제 익숙하게 traveling salesman problem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TSP 문제는 뭐냐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들을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vertex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뭐 51개 주가 있는데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한 번씩은 예를 들면 다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아마 못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내가 뭐 어떤 식으로 갈지 뭐 몰라요 저도. 예. 막 이렇게 해갖고 아무튼 한 번씩 다 비짓해갖고 한 번씩 다 비짓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끝났다. 네, 이런 식으로 끝났다. 점점점 해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의 shortest path를 찾는 그런 거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세일즈맨이 돌아다니면서 가장 짧게 돌아다니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소위 말하는 NP-하드 문제고요. 네, NP-하드고 아마 NP 컴플릿이기도 할 겁니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는 말고요. 그냥 어려운 문제다. 라고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쉽게 다항식 폴리노미얼 타임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폴리노미얼 타임. 그래서 그런 걸로는 안 된다. 뭐 대충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저도 내용은 잘 모르는데 무슨 뭐 지네틱 알고리즘 이런 걸 이용해서 풀면 조금 효율적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이건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거에 관련된 링크도 제가 첨부를 해드릴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게 example 8.1.8에서 n큐브가 나오는데요. n큐브라고도 부르고 또는 이제 하이퍼큐브라고도 부르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괜히 하이퍼 하면 어려워 보이는데요. 뭐 별거 아니고요. 이제 1큐브, 2큐브, 3큐브, 뭐 제로 큐브도 있긴 한데 그래요. 뭐 제로부터 봅시다. 제로 큐브는 그냥 원 포인트고요. 1큐브 디멘션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 개 포인트 찍고 이렇게 엣지 하나고요. 2큐브 하면은 이제 2디멘셔널에서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감이 오시기 시작할 텐데 3큐브 얘는 그냥 정육면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당연한데
4 큐브는 그럼 뭐냐? 여기서 이제 약간 물음표가 또 오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 1 큐브에서 2 큐브를 넘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했고 2 큐브에서 3 큐브를 넘어갈 때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면요. 여기 있는 1 큐브에서 요거 하나가 요걸 듀플리케이트하고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걔네를 엣지로 그냥 이렇게 연결해요.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비슷하게 여기도 이렇게 2 큐브가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엣지로 연결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저 뒤에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으로 여기다 3 큐브를 먼저 그려요. 그 다음에 3 큐브를 하나 또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3 큐브 두 개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저 뒤에 있는 얘네도 연결합니다. 엄청 꼬여있죠. 제가 꼭지점이라고 명시한 거 이외에는 꼭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일반적으로 n-1 큐브가 있을 때 거기서 n 큐브로 어떻게 가느냐? 이거를 이제 리커시브하게 반복하면 되죠. 리커시브하게 또는 뭐 인덕티브하게 재귀적이나 혹은 뭐 귀납적으로 반복을 해서 그거 두 개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은 우리가 n큐브의 정의를 얻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큐브랑 관련해서 우리가 뭘 소개할 거냐면 그레이 코드라 여기 이제 뒤에도 아마 어딘가에 나올 거거든요. H1, H2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레이블 자 아마 뒤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설명을 하면 얘는 결국은 또 뭐랑 이제 이걸 레이블링 하는데 라벨링을 하는데 그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레이 코드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제 제로 큐브는 너무 쉬우니까 말고 이진법으로 할 건데 01 같으면은 0, 1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 얘는 그냥 0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똑같이 일단 0, 1 가져오고 여기도 0, 1을 가져오되 그 앞에 이제 뭘 붙이냐면 파란색도 썼으니까 초록색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에다가는 앞에 0을 붙이고 밑에 거에다가는 1을 붙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요. 그럼 이제 00, 01, 10, 11 이렇게 읽고 싶으실 텐데 보통 좀 다르게 읽습니다. 00, 01, 11, 10 이렇게 읽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하게 되면 이제 불리한 알지브라로 또 연결이 될 예정이라서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얼핏만 불리한 알지브라 이거는 11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예를 들면 방금 00, 01, 그 다음에 1110 보통은 이제 이진법을 쓸 때는 0, 1011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인접한 것끼리 정확하게 얘랑 얘랑은 1만 다르고요. 얘랑 여기랑 여기는 여기가 다르고 여긴 여기가 다르고 여기랑 여기는 여기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인접한 것끼리 딱 하나만 다르게끔 컨스트럭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비슷하게 여기다가는 00 색깔이 까만색으로 일단 다시 가서 00 전 단계에서 했던 거 01 그 다음에 여기가 11 쓰기가 좀 애매하네요. 11 여기가 10 밑에는 안 쓸게요. 해놓고 초록색으로 가서 여기다가는 0을 붙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1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붙여서 하게 되면 이웃한 것끼리 정확히 한 비트씩만 다르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래서 이제 써보면 000 001 00 01 11 10 써놓고 여기는 다 0 붙이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다가는 이걸 대칭해서 써요. 대칭인데 어떻게 대칭하냐면 10 11 01 00 해놓고 여기다가는 다 1을 써요.
그러면 여기가 이웃항것끼리 정확하게 한 비트씩 다르고 마지막으로 여기랑 여기랑도 한 비트씩이 다르죠. 이게 이제 역시 리커시브 또는 인덕티브하게 만들어내는 방법이고요. 이걸 그레이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n큐브에는 이런 좋은 라벨링이 있다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될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sensitivity conjecture, 2019년에 풀렸어요. 하반기. 제가 월까지는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그래서 정말 풀린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사실 또 풀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거죠. 원래 그러니까 남이 푼 걸 이해하는 건 쉬워요. 푼 걸 이해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요. 처음으로 푼다, 이건 어렵습니다. hard,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수학자가 하는 일이 막 엄청 어려운 일을 한 것도 물론 맞기는 맞지만, 그러니까 이제 남이 푼 거를 보고서 이거 풀이 보니까 이해가고 쉽네, 가 꼭 쉽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 발견해내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면 definition 8.1.9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complete graph가 나왔어요. complete graph. 자, 요건 이제 크라토스키 theorem으로 연결될 예정이고요. 크라토스키 theorem. S는 안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두 종류가 있는데 KN이라고 하는 거하고 K의 M, N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KN부터 보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K5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 기하 K5 말고요. 꼭지점 5개 있고, 아까는 오각형에서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별까지 다 그려가지고 가능한 모든 vertex는 다 연결하는 거예요. 6개부터는 벌써 또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림 안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KM에는 예를 들면 제가 K33도 좋고 나중에 나오긴 할 건데, 일단 처음이니까 K32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이제 크라토스키 theorem에 나오는 거는 K33가 나올 건데요.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하긴 할 거고, 지금은 얘니까 이렇게 있어갖고 이제 이쪽 vertex set하고 이쪽 vertex set,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를 편의상 뭐 V1, V2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유니언해서 이제 그게 vertex set 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1끼리는 이제 서로 절대 오면 안 되고, V1하고 V2 사이에는 모든 엣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KM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컴플릿 그래프까지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녀석이 다시 또 뭐냐, 얘가 이제 definition, 얘가 뭐에 좋은 example이냐면 8.1.11에 보면 bipartite graph라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파트인데 파트가 두 개다 이런 거잖아요. V1하고 V2로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바이파타이트예요. 이게 그냥 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finition 이미 제가 커버를 했죠. 요거에 해당하는 게 다시 또 definition 8.1.15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이제 complete graph on n vertices가 있고, 그 다음에 complete graph on m, n vertices 요것도 있고요. 그래서 8.1이 다 끝났고요. 8.2로 갑시다. 섹션 모아서 섹션 8.2로 가보면 얘는 path and cycles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path라고 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있는데, 그러니까 연결이 예를 들면 뭐 되게 많이 어떤 건 돼 있고 어떤 건 안 돼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뭐 적당히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요.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책이 없는 vertex는 뺄게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내가 예를 들면 path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싶다? 여기까지 가고 싶다. 그러니까 뭐 1번 vertex,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7번 이렇게 가고 싶은데 1에서 7까지 가고 싶으면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하나, 책에 나온 패스 하나 보면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그 다음에 5, 6 1, 2, 3, 4 애초에 책에서 그래프가 저거였군요. 제가 조금 오해를 했는데 저게 패스가 아니라 그래프였군요. 그러면은 괜히 복잡하게 한 건 좀 지워버리면 요런 그래프였던 거죠. 근데 지금 패스가 뭐가 나왔냐면 1에서 7까지 가는 게 아니라 1에서 2까지 가는 거네요. 1에서 시작점이 2까지 가는 거고 얘는 아니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E1, E3, E2, E3, E4 E1, E3, E2, E3, E4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순서상으로 1이라는 벌텍스 시작해서 E1으로 이제 얘가 인시던트하고 1, 2가 1, 2에서 그 다음 요게 E2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E3 갔다가 4, E4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사실 심플일 때는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심플일 때는 벌텍스만 해도 사실은 특정이 되니까 1, 2, 3, 4, 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not 심플인 경우에는 그렇더라도 사실 엣지는 유니크하니까 그냥 E1, E2, E3, E4 그래서 이게 좀 더 일반적이죠. 저렇게까지 귀찮게 하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심플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nected graph 이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예요. 끊어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isolated 포인트가 없으면 돼요. isolated 포인트가 없으면 그냥 그거를 connected graph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이제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동치긴 한데 이제 임의의 vertex V하고 W가 있을 때 요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패스가 무조건 존재한다.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자. 그리고 제가 뭐 모든 그래프가 심플이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 여기서 말하는 패스는 자기 자신이랑 같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다음 서브 그래프 definition 어느샌가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렸네. 까만색으로 가죠. 눈 건강을 위해서 definition 8.2.8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서브 그래프다. 사실 이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프 G가 있는데 V, 2가 있다. 그러면 내가 서브 그래프를 뭐 G'이라고 하면 그거는 V', 2'인데 각각이 그냥 서브셋이면 되는데 이제 아무렇게나는 아니고 조금 규칙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 이제 말로 써놨는데 괜히 말로 쓰면 복잡하고요. 그냥 없는 엣지가 생기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볼 필요는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 아까 K4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V1, V2, V3, V4입니다. 이 가운데는 꼭지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내가 3개를 뽑아가지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서브 그래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이제 induced 서브 그래프라는 게 돼요. 근데 얘는 not induced. 얘는 not an induced subgraph. induced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induced subgraph는 굉장히 좋은 녀석인데요. 그러니까 서브그래프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녀석인데 내가 vertex를 가져왔으면 그 vertex에 원래부터 딸려 있던 엣지들은 다 가져와야 돼요. 여기는 얘네 둘은 가져왔는데 나머지 하나를 안 갖고 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induced subgraph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induced subgraph 역시 sensitivity conjecture에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심플 사이클, 뭐 심플 사이클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용어만 일단 소개할게요 다. definition 8.2.14 그래서 심플 패스 그 다음에 사이클
그 다음에 심플 사이클 이렇게 있어서 뭐 별거 아니고요. 이제 가다가 repeated vertex가 안 나오는 거를 이제 no repeated vertex. 그러니까 가다가 아까는 왜 이렇게 가다 이렇게 해서 이 vertex가 중복으로 만났잖아요. 네,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패스라고 그러고. 근데 패스 중에서도 패스가 좀 더 큰 말인데 사이클이라 그러면은 패스 중에서 이제 시작점하고 끝점이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심플 사이클은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방금 제가 그린 건 심플 사이클이 맞는데 심플 사이클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중간에 이제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하고 끝점은 어쩔 수 없는데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얘는 not simple, 얘는 not simple인 거죠. not a simple cycle. 그러니까 simple이라고 할 때 simple graph를 말하는 건지, simple cycle를 말하는 건지, 혹은 뭐 simple path를 말하는 건지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example 8.2.16. 예. 이 그림은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일러가 했죠. 오일러가 퀘니스베르크의 다리, 퀘니스베르크, 독일어라서 이렇게 읽습니다. 브릿지, 프로블럼. 네. 그래서 당연히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1736년에 이제 했던 거고요. 당시에 유명하던 문제가 이런 거였죠. 이렇게 이쪽에 육지가 있어요. 육지고 이게 강이거든요. 강인데 여기 섬이 두 개가 있어요. B하고 C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 다리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다리가 있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다리를 정확하게 한 번씩만 건널 수 있는가?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이제 심플리파이를 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돼서 원래 BC는 하나의 점으로 나타내고 이쪽 육지니까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그걸 제가 A라는 점으로 모델링하고 이쪽 육지가 다 똑같은 거를 D라는 꼭지점으로 한 다음에 연결관계가 다리가 있는 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긴 다리가 얘는 이제 심플 그래프가 아니죠. 여기 이제 패럴렐 엣지가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도 패럴렐 엣지가 있고 얘는 not 심플이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가? 한붓 그리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못 건너는 게 아니냐. 근데 직접 해보시면 알지만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일로 가도 안 되고 저로 가도 안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이제 theorem 지금 적어야 간단하니까 그냥 당연히 안 될 것 같다 하는데 만약에 vertex가 100만 개쯤 있다고 쳐보세요. 뭐 100만 개도 필요 없고 100개 있다고 정도 치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못해서 못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래프 G가 이런 사이클을 이제 한붓 그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일러리안 패스예요. 오일러리안이라고 해도 되고 오일러라고 해도 되고 오일러 패스 그다음에 오일러리안 사이클.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처음에서 끝으로 올려 그러니까 패스가 좀 더 일반적인 말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제 시작점 끝점이 같은 경우엔 그걸 사이클이라고 그냥 하겠죠. 그래서 has on이군요. has an Euler cycle. 얘는 뭐랑 동치다? G is connected. 일단 연결은 돼 있어요. 뭘 해먹든지 말든지 하고 and every vertex has even degree. 자, 물은 용어 하나 나왔죠? degree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degree of a vertex 하면 뭐 degree of v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degree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책에서는 요 밑에 걸로 썼네요. 어쨌든 아니면 그냥 뭐 d of v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꼭지점에서 이제 인시던트한 그런 엣지의 개수 그걸 말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degree of vertex는 여기 3이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여기는 3이고 여기도 3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패럴렐 엣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에 얘는 이제 두 개로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디그리가 3인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루프만 딱 있다. 예.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방금 하면서 그림은 루프를 그렸는데 루프가 아니고 이렇게 패럴렐 엣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루프예요. 이거는 루프고 이건 패럴렐이 있을 때 이때는 디그리가 얼마냐면 2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증명은 안 하겠고요. 오일러 사이클을 가질 조건이 이거다. 예.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한 게 나중에 theorem 제가 번호는 모르겠는데 8.2 뭐 2점 얼마겠죠? 이제 G has an Euler cycle. 얘는 다른 건 똑같고요. G is connected and either 둘 중에 한데 방금 전 그거나 아니면 또 하나가 only two points have 제가 말을 만들어내려니까 귀찮군요. have odd degree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홀수점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홀수점이 두 개거나 혹은 이 경우는 홀수점이 없죠. 홀수점이 0개거나 홀수점 0개면 오일러 제가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말이 잘못됐죠. 오일러 패스죠. 이거는 오일러 패스가 좀 더 일반적인 말이니까 그래서 홀수점 0개인 경우와 홀수점 2개인 경우가 있다. 근데 방금 보시면 얘는 홀수점이 4개죠. 그래서 안 된다. 이게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바로 밑에 거였군요. 18이었었네요. 이걸 굳이 뭐 사실 theorem이라고 해놨는데 코롤러리에 더 가깝죠. 그래서 8.2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theorem 8.2.21을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 vertex에서 그냥 v1부터 vn이라고 했을 때 summation에 i는 1에서부터 n까지 degree of vi 했을 때 걔는 무조건 어떤 m은 이제 뭐냐면은 요게 엣지의 개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되게 당연해요. 이런 식으로 보면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카운팅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증명을 갖다가 더블 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산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이고요. 그래프 이론도 어쨌든 간에 discrete math, 이산수학의 일종이니까 더블 카운팅, 대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은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세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엣지를 2번 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꼭지점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세고 또 여기서도 뭐 이렇게 세고 여기서도 이렇게 세고 안 겹치게만 했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서 하면 이렇게 겹치게 또 세지잖아요. 근데 그 또 세질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모든 vertex가 2번씩 세진다는 거죠. 그냥 이게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래프에서 이제 코롤러리가 저 번호는 명시를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이거에서 그러니까 odd vertex는 odd degree vertex 걔는 무조건 짝수계다. 이런 아주 당연한 결론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8.20.20 저거는 거의 똑같은 얘기고요. 같은 말 반복이고 자 이제 사실 오일러 사이클까지는 별게 없고 넘어가서